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제가 방송을 딱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야 진짜 힘이 세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반등을 해주려고 했다가 내려갔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 들어왔는데 여기서 딱 맞고 또 떨어지죠. 오늘은 아마도 저는 전약 후강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조금 후반에 더 밀리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폭은 코스피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등도 조금 덜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반등해서 다시 떨어지고 반등해서 다시 떨어지는 양시장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전저점인 7,500포인트까지 열어 놓는다면 여기서는 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선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반면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나타냈는데 오늘 같이 좀 하락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전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율이 많이 크죠.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평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아직도 역배열상에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정배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61선, 201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좋게 조정을 받는다면 7,500선에서 좋게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9,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찝찝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매도의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조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매도가 더 강하죠. 5조 6천억 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는 주력 업체가 지금 개인입니다. 개인이 오늘도 5조 1천억 샀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좀 많이 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는데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3천억 정도, 코스닥에서도 좀 매도를 크게 나오는데 보시면 투신하고 연기금입니다. 요거는 아마 국민연금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6조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사실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렇다 할 반등이 좀 못 나와주고 있고 그 중심엔 역시나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총액 보시더라도 7%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10%예요, 10%. 그리고 SK스퀘어가 또 9%, 삼성전기가 10%, 그리고 보시면 생명, 물산 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고 현재 코스피의 반도체 종목들이 10%가량 떨어지니까 코스닥은 더 충격적이죠. 보시면 주성엔지니어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원익 IPS 그래도 보시면 제일 그래도 잘 버텨줬거든요. 오늘을 제외해 볼게요. 오늘을 제외하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잘 이렇게 버텨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20% 가까이 휙 꺾여버리면서 60일 이평을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이긴 한데 고점 상황에서 꺾였습니다만 거래를 동반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의 절반도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역시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게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상승하는 중에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시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눌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눌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눌림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21 이평을 단 한 번도 훼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요런 이격도, 요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나 빠졌지만 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듯한 느낌은 좀 안 들죠.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저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차트가 조금 더 이뻐요. 그래도 조정은 나옵니다만 전저점이 여기 있어요. 61이평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떨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메타라는 회사 자체가 컴퓨팅 파워가 잉여 컴퓨터 파워가 남아 돌면서 그걸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쇼티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더 비싸지고 반도체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메타의 뉴스 한 방으로 이게 남아 도네? 그러면 반도체 앞으로 덜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 조정을 위한 악재를 좀 크게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반도체 종목이 떨어지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재료 자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정말 남아 돌고 잉여가 남아 돈다면 사실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야 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1%대 빠졌어요. 예, 물론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덜 빠진 걸 수도 있겠지만, 컴퓨팅 파워라는 건 말 그대로 AI 데이터 센터가 남는다라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건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맞지만 GPU가 훨씬 더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최소 5%, 6% 빠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빠지는 건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에는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5조 6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좀 팔고 있냐 본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요 밑에 좀 있긴 있는데 매도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매도의 금액 차이가 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얘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리밸런싱 물량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관은 그러면 또 뭘 팔고 있냐? 기관은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조금은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수 포인트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버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6월달 수출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고 있고요. 그 수출의 메인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눌림이 오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294, 하락 종목 600개입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빠졌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0 종목 오르고 1300 종목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종목들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대비해서 상승되는 종목들이 뭐냐? 광진실험, 프롬바이오, 동신건설 뭐 이런 종목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지능기업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지금 없죠. 위쪽에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영업무역,
아마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 의류 쪽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영업무역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한세실업도 의류 쪽으로 같이 올라가는 느낌. 나머지는 없죠.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스피로 좀 넘어가자면 코스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됐나요? 월요일 날 시장이 괜찮았죠. 월요일 날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화요일 날 시장이 살짝 눌렸어요. 양봉이긴 했습니다만 살짝 눌렸고 수요일 날 시장이 어땠어요? 수요일 날 7월 1일 날 수요일 시장 괜찮았죠. 그러니까 코스피로 설명드려서 그런데 이게 지수로 설명드려서 이 코스닥이 더 편하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시장이 좋았죠. 이렇게 이때가 매수 사이드카 걸렸었죠. 플러스 8%. 그다음 화요일 날 살짝 눌렸다가 월말 이슈. 그다음에 수요일 날 좋았죠. 그러다 오늘 좀 조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의 시장인데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저점만 지켜준다면 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할 때 우리가 충격파가 더 크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건 결국엔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의 현재 거래 대금의 실시간 차트입니다. 실시간인데 ETF를 이렇게 넣으면요. 어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SK스퀘어, 삼성전기까지 제외하면 다 단위종목 레버리지입니다. 거의 다. 그만큼 오늘 엄청나게 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돈의 금액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거 12조, 8조.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가 지금 4조 들어와요. 4조. 거의 5조. 장 마감하면 5조. 코덱스 200, 2조 5천억. 레버리지 2조 2천억.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조. 그러니까 회사만 다를 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오늘 대충 합치면 거의 또 10조 정도 들어올 겁니다. 엄청나죠. 인버스 오늘 플러스니까 2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위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단위종목 레버리지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물론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좀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는데요. 일본 니케이가 1.7%로 밀리고 일본 토픽스는 그나마 좀 지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6% 빠지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이 변동성을 또 이겨내면 내일 또 미국 시장의 반응을 받고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현금이 있으면 저는 반도체 대형주로 몰아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 현금이 없으시다 버티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7월 달은 개별 종목 장세로 꽤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희망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